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배대지 사용할 때 생각하고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저번에는 그 지역별 배대지가 이제 위치하고 있는 곳에 따라 갖고 이제 특징 같은 거에 대해서 설명했던 영상이 있는데요. 오늘은 뭐 배대지를 사용을 할 때 제가 그 전에 이것저것을 다 한번 여러 곳을 사용해 보시고 본인에 맞는 그리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배대지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뭐 배대지 지금 잘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오늘 영상은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배대지는 일단 처음에는 여러 곳을 써보고 판단하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인터넷 배대지 기준이에요. 일단 배대지 자체가 100% 나한테 이렇게 만족이 되는 배대지는 전 아직까지 못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내 맘 같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내 맘 같이 막 찰떡같이 100% 만족되는 배대지는 전 아직 못 찾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신규로 이렇게 생성돼 갖고 막 이메일도 오고 막 하는 그런 배대지들도 많아요. 자기네 이렇게 최저가 뭐라고 하면서 막 홍보하는 배대지들인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뭐 최저가도 최저가인데 너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좀 이렇게 어설픈 한국말로 이렇게 홍보 이렇게 이메일이 오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주소를 알고 이메일 주소를 알고 그런 것들은 일단은 저는 조금 일단은 좀 이렇게 한 단계 이렇게 좀 이렇게 띄워놓고 좀 판단을 해요. 갖고 그거에 대한 왜 그런지 그런 것도 이거 영상 이제 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일단 배대지 사용할 때 생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보면 이렇게 배대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기본 구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배송된 뭐 운임비나 이런 거 생각해야 될 거. 그 다음에 속도, 결제 부분, 뭐 화물,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특수물건, 그 다음에 뭐 고객센터 연결 부분, 그 다음에 재고 상품, 사업자 통관, 이 위험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배대지에 갖고 통해 갖고 한국으로 올 때 그 구조를 보면요. 구조를 보면 일단 중국에서 이렇게 중국도 그렇지만 뭐 해외도 다른 나라도 그렇죠. 하고 우리가 이제 뭐 오픈마켓이나 뭐 1688이나 뭐 다른 도매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면은 배대지로 일단 오잖아요. 그럼 배대지에서 이제 포어더, 선사, 세관, 그다음에 이제 포어더 이건 이거 한국에 있는 포어더고 여기 있는 건 이제 중국에 있는 포어더겠죠. 한국에 있는 포어더에서 이제 택배사로 넘겨가서 이제 나나 이제 고객이나 이제 해갖고 그쪽 이제 넘어가는 구조죠. 하고 배대지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화물을 모으는 택배 대리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대리점에서 이제 화물 이게 우리가 주문한 거 이렇게 그걸 받으면은 뭐 이렇게 검수 사진 같은 거 이제 찍고 뭐 원사지 표기할 거 있으면 하고 막 그 재고 상품 해갖고 하면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선반에다가 이렇게 고객 사소한 번호별로 이렇게 정리해서 해놓고 뭐 주문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갖고 배대지는 쉽게 말하면은 화물을 모으는 택배 대리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포워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화물들을 모아서 이게 중국 포워더겠죠? 이제 중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국 포워더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있는 포워더 같은 경우에는 그 화물들을 모아가지고 컨테이너 작업을 해서 보내는 곳을 말해요. 그 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로 이제 해외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이동해 주는 곳을 이제 말하는 건데요. 갖고 배대지에서 이제 물건을 받아서 이제 이런 거 검수 사진 같은 거 올리고 결제 이제 하고 포워더로 보내면은 포워더에서 이제 컨테이너 이제 작업 이제 실어가지고 이제 선사에서 이제 해갖고 선사나 이제 항공사 이제 해갖고 이동을 해서 세관으로 이제 가죠. 세관으로 이제 정보가 가고 포워더 이제 해갖고 이제 이런 작업 같은 거 세관 포워더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해서 이제 보세 창고 이런 데서 해갖고 택배사로 이제 넘어가는 구조잖아요. 갖고 일단 이런 기본 구조는 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아요. 갖고 막연하게 그냥 배대지에서 그냥 바로 한국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런 구조를 통해 갖고 온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배대지 이제 보면은 가장 먼저 보는 부분은 그거잖아요. 가격.
어떤 부분은 막 가격 무조건 싼 곳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런데 무조건 싼 곳이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싼 곳이 무조건 좋지만은 않아요. 사용하다 보면은 싼 게 비지덕이라는 말도 있고 또 뭐 비싸면은 또 어떤 분은 막 호구 잡힌다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물론 호구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비싸면은 비싼 값을 또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주력으로 한 곳은 이제 하면서 서브로 이제 한 두세 곳 배대지를 이용하시면은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이제 보면은 이제 또 속도면을 이제 보면은 항공은 대부분 어느 배대지든지 대부분 빨라요. 하고 해운이 이제 문제인 거죠. 해운은 이팡반입비를 기준으로 이제 보면 되는데 이게 느린 곳은 해운이 느린 곳은 엄청 느려요. 이제 통관 정보 이제 보면은 입항 적하 목록 제출은 빠르게 되는데 이게 요거 이외에 이렇게 정보 이렇게 한 다음에 입항 반입일이 딱 찍히면서 입항 반입이 돼야 그때부터 가지고 착착착 해서 금방 이제 넘어가거든요. 이제 택배사로. 근데 입항 적합 목록만 제출만 빠르고 입항 반입이 엄청 느리고 또 거기서도 또 더 이제 그 다음 이제 세관 작업 같은 것도 느려갖고 엄청 느린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느린데 값은 싸요. 그럼 이용해야 될까요? 말까요? 보통 아니라고만 생각하는데 또 이런 그렇지만도 않아요. 또 시간 내가 물건을 받을 때 여유가 있고 내 물건 받을 때 여유가 있고 뭐 그런 경우에는 싸니까 그러니까 조금 느려도 이해할 수 있다 하면은 또 이런 것을 이용하면 돼요. 이제 해운이면서 또 이팡반입일 기준 뭐 이런 거 해갖고 빨리 되는 것은 좋겠죠. 빠른 곳이 값도 싸면서 빠르면 더 좋겠죠. 그리고 배대지 이제 검수 시간 속도도 중요해요. 배대지 검수 시간 이제 속도 보면은 배대지 이제 화물 이렇게 뭐 이렇게 쉽게 말해서 타오바오에서 주문한 물건이 배대지에 도착했다. 근데 1시간이나 막 2시간 정도 후에 바로 그냥 검수 사진 착착착 올라오고 결제해 주세요. 막 그런 란이 떠요. 아니면 한두 시간 이제 배대지에 도착해서 한두 시간 후에 그냥 사진이 착착착 뜨고 바로 자동 결제해갖고 바로 해갖고 바로 그날 선적이 이제 그날 이제 반출이 돼갖고 이제 컨테이너 작업을 해갖고 이제 가게 되면은 아니면 그 다음날 이제 가게 되면은 엄청 빠른 거죠. 그런데 이제 택배가 중국 배대지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해서도 하루나 이틀 뒤에 그러니까 월요일 날 택배가 오전에 도착했음에도 화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 그것도 수요일 날 저녁에 이제 검수 사진이 올라오고 결제라고 그게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수요일 날 저녁에 그거 하면 이미 다 마감 끝나면은 결국 목요일 날 이제 그게 보내지잖아요. 그럼 보통 금요일 날 이제 선적돼 갖고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항공 같은 경우에 아니 그 해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서만 해도 느려지는 시간이 엄청 나겠죠. 그러니까 배대지 같은 경우에 볼 때도 이런 시간도 검수 시간 걸리는 것도 엄청 중요해요. 그래갖고 막 무슨 연말이나 뭐 춘절 전이나 뭐 노동절 전에 막 이렇게 물량 많이 그거 할 때 너무 그 뭐라고 하죠? 유명해갖고 막 속도가 너무 느려지는 곳들은 그때는 좀 피하는 것도 어떻게 피하고 좀 이렇게 빨리빨리 조금 비싸도 빨리빨리 해주는 곳을 택해갖고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곳을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대지에 이제 그 배송된 정보를 이제 입력을 했을 때 운송장 번호가 선발급이 되는 곳이 있고 그 도착을 해서 검수 사진이 뜨고 결제가 되고 시간이 조금 지나야 후발급이 되는 배대지도 있답니다. 뭐 이거는 후발급 되는 곳이 대부분 배대지가 그렇죠. 하고 이런 속도 부분도 그냥 속도가 빠르다, 속도 느리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해운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기준으로 해서 왜 느리고 빠른지 검수 시간 이제 하는지 뭐 운송 참모도 이런 게 있는지 한번 생각은 해보실 만해요. 그래서 배대지를 여러 곳 이용해 보시면서 이런 속도 부분도 아, 이 배대지는 뭐 물론 맨날 100%다 이렇게 똑같진 않겠지만 대체적으로 빠르다, 대체적으로 느리다. 뭐 이런 거는 파악해 놓고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할 때 어떤 배대지를 이용해야 되겠다. 그런 게 이제 결론이 아니 판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속도 부분을 끝나고 이제 결제 부분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신용카드예요. 그, 그 뭐라 하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그냥 개별 그냥 개인 일반 신용카드도 사업자용 신용카드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갖고 그걸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용카드로 그냥 이렇게 배대지 요금도 뭐 수수료 조금 내더라도 결제 수수료 조금 내더라도 신용카드로 긁으면은 그게 또 그냥 세금 계산서 따로 청구 안 해도 되니까 좋은 경우가 있어요. 뭐 세금 계산서 어차피 청구하면 또 그 VAT 요금 10% 요금 청구하니까 그냥 아싸리 신용카드 뭐 되면 그냥 신용카드로 하는 게 편한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신용카드 쓰면은 또 좋은 게 포인트가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뭐 KB 국민카드 같은 경우에는 뭐 포인트리나 아니면 뭐 이벤트 같은 거 뭐 또 추가적으로 하면 뭐 몇 퍼센트 뭐 1% 더해서 돌려받는다거나 아무튼 뭐 항공사 마일리지로 받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막 뭐 몇십만 원어치 미리 예치금으로 결제할 때는 할부도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장점도 있고, 뭐 현금으로 하실 분은 현금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갖고 배대지들 보면은 예치금도 신용카드로 되는 곳이 있어요. 신용카드 결제로. 그 다음에는 예치금은 현금 계좌이체인데 이제 신용카드가 되는데 검수 이제 제품 하나하나마다 이제 따로따로 신용카드 결제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오직 그냥 현금 계좌이체만 되는 곳이 있어요. 근데 또 웃기는 게 현금 계좌이체만 되는데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것도 있고 안 해주는 것도 있어요. 또 해주는데 10% 부가세를 뭐 줘야 된다는 곳이 대부분이죠. 뭐 안 줘도 된다고, 안 줘도 10% 추가 안 줘도 된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는 그런 부분은 대부분 되게 극소수고요. 그래갖고 이 부분도 감안해서 이제 결제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화물 부분이에요. 구매 대행업이나 이제 뭐 뭐라고 하죠? 이제 뭐 1688 도매 같은 걸로 해갖고 뭐 배대지 아니고 그냥 인터넷 배대지를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이제 화물로 넘어가는 게 있어요. 일반 그냥 소형 택배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화물도 선결제로 해서 결제가 되는 배대지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후결제보다 가격이 조금 비싼 편이긴 해요. 근데 선결제가 되면 이제 가격이 얼마인 줄 알고 하니까 이제 좀 고객한테 갈 때까지 뭐 이렇게 안내 코멘트나 이렇게 핸들링 할 때 조금 편하겠죠? 판매자 입장에서. 네, 후결제 되는 거 있고, 그리고 배대지 중에서도 어중간한 사이즈 있잖아요. 막 1000개야. 수량이 1000개고 막 뭐 10,000개야. 근데 딱 해서 보니까 박스가 라면 박스 한 개나 라면 박스 딱 두 개 크기인 것도 있어요. 소형 크기인 제품들. 그런 어중간한 사이즈의 제품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게도 별로 안 나가면서 박스 크기도 적은데 이제 뭐라고 하죠? 수량은 많은 거. 근데 그런 거를 그냥 택배로 해서 그냥 배대지에 한번 그냥 요금 내면은 사업자 통관 같은 거 해도 택배 처리로 해서 그냥 추가 요금 안 들고 사업자 뭐 그런 요금만 내고 그냥 해주는 곳도 있어요. 배대지 중에서. 근데 이거를 굳이 막 조그만 크기인데도 굳이 막 화물로 처리해 갖고 막 해서 보내는 것도 있거든요. 하고 5만 요금 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 번씩 돌려봐야지 알아요. 저도 요즘에 새로운 거 생기는 것도 한 번씩 테스트 겸 한 번씩 돌려볼 때 있거든요. 그래갖고 그렇게 해서 쓰는 것도 이제 화물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같은 것도. 지역 같은 경우에 저번에도 설명을 했죠. 산동반도의 웨이하이 칭다오 쪽, 그다음에 상하이 쪽, 광저우 쪽에 크게 이렇게 세 군데 있는데 결국에는 중국에 있는 판매자나 그 도매 업체, 공급 업체가 어느 지역에서 발송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고 이런 거 감안하시고 뭐 이제 하시면 되는데, 광저우 같은 경우에는 해운으로 하면은 해운이 조금 비싸요. 그리고 어차피 광저우에 있는 배대지를 해운으로 보낼 때는 대부분 여기 웨이하이나 칭다오를 거쳐서 가죠. 광저우에서 바로 배 띄워가고 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게 있고,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고,
특수물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산물 목록 통관 제품 말고 다른 제품 있잖아요. 간이로 해갖고 추가 요금 내야 되는 거. 근데 그거 이외에도 또 특수적인 물건이 있는데 그거를 처리를 안 해주는 배대지가 있고 처리를 해주는 배대지가 있어요. 그리고 처리를 해주는데 추가 요금을 받는 곳이 있고 안 받는 곳이 있어요. 그 추가 요금을 받는데 아, 이 요금 그래 납득할 만해 몇천 원 더 받아. 그런 곳이 있고 아니 다른 곳은 속도도 큰 차이 안 나고 비슷하고 뭐 똑같거나 비슷한데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요금을 이렇게 막 몇만 원 단위로 만 원 이상 차이 나게 왜 이렇게 받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특수물건 중에는 항공으로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배대지마다 좀 다른 게 이 항공으로 안 되는 게 해운으로만 해야 됩니다 하는 배대지가 대부분인데 그 와중에도 항공으로 가능하게 해주는 배대지가 있어요. 그건 빨리빨리 해야 되고 하는 경우에는 비싸다고 조금 무조건 안 쓸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가격이 있어도 이 정도는 뭐 감안할 수 있다 하면 고려해야 될 부분인 건 맞잖아요. 항공이 아무래도 빠르긴 빠르니까요. 그래갖고 요런 것도 무시를 못해요. 그래갖고 저도 특수물건 중에서 항공 안 되는 게 되는 배대지를 하나 뚫었어요. 갖고 막 배대지들 이렇게 전화해서 막 이러이러한 거 해갖고 하는데 뭐 항공으로 되냐 안 되냐 막 이렇게 전화해보니까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되는 곳이 있다가 또 막힌 곳도 있고 그래갖고 해갖고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주 요긴하게 잘 써먹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보면 벌써 그 생각할 것도 의외로 좀 있죠. 그리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고객센터 연결 부분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보면은 정말 이 부분은 할 말이 많죠. 전화나 카톡으로 상담을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잘 되는 데 있어요. 전화도 바로바로 받고 카톡도 뭐 해외인 거 감안해서 뭐 1시간 정도 뭐 1시간이나 2시간 이내에 피드백이 이렇게 와요. 그리고 말도 애매모호하거나 막 그래서 해준다고 했다가 처리가 안 되는 막 그런 배대지도 있어요. 근데 바로 말 그냥 예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딱 이렇게 깔끔하게 딱딱 해주는 배대지가 있는데 싸면 싸면은 뭐예요? 이게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막 전화 연결도 안 되는 배대지들은 승질 나죠. 구매 대행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물건이 항상 그냥 바르게 오지만은 않아요. 그리고 물건을 시켰는데 전산에는 운송장 번호 하나만 입력을 해줬는데 어느 경우에는 막 세네 개 운송장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해갖고 하고 카톡만 되고 또 카톡조차도 피드백이 느린 배대지도 있어요. 승질 나죠. 막 다음날 피드백 오고 막 그런 거 문의글 하나 남기면 그 자기들 쉬는 날은 또 엄청 또 잘 지켜 그러면서 그 전화 연결 자체가 아예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공개 안 하는 곳도 있어요. 그 오류 물건 코멘트 부분도 그냥 사진 오류 물건이면은 오류 부분을 이렇게 찍어갖고 좀 해갖고 오류 코멘트 해갖고 뭐 반송하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좀 안내를 해주면 좋은데 그냥 사진 그냥 멀리서 찍은 거 그냥 큰 사진. 그러니까 뭐 파손됐으면 파손된 부분을 이렇게 좀 찍어주면 되는데 대충 뭐 이게 뭐가 어떻게 파손된 거야? 뭐 그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하는 배대지도 있어요. 하고 오류 물건이 입고됐을 때 코멘트를 또 어떻게 해주느냐, 상세하게 자세하게 또 해주냐. 이 부분도 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한 거 말 애매모호하게 하는 배대지 고객센터. 이거 조금 승질 나요. 이건 뭐 해준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그리고 비용이 뭐 이게 추가가 나온다는 건지 안 나온다는 건지 나오면은 또 이게 얼마가 나온다는 거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오는데 금액이 저희가 장담하지 못합니다. 아니 차라리 화물을 그런 식으로 말하면 잘 이해가 돼.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딱딱딱딱 다른 배대지는 금액이 나오는데 이 배대지만 또 답답하게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배대지는 그냥 필터링 해요, 저는. 말을 해외에 있어갖고 막 그래갖고 답답한 것도 큰데 연결도 잘 안 되는데 말까지 애매모호하게. 승질 나죠. 가격만 싸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재고 상품.
재고 이렇게 쟁여놓고 배대재 쟁여놓고 이렇게 파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고 상품 보면은 수량도 한 개도 재고가 가능한 곳이 있어요. 근데 막 기본 막 무슨 몇 개 이상 그것만 재고를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재고 상품을 이제 한국으로 발송할 때 OPP 봉투에 그냥 대충 넣어서 발송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뭐 의류나 뭐 그런 경우에는 그냥 OPP 봉투에 넣어서 발송을 해줘도 괜찮은데 보통 10개나 막 이렇게 해서 재고를 쟁여놓으면 10개가 그냥 한 박스에 오잖아요. 그러면 그 개별 하나하나씩 꺼내는데 이걸 OPP에 그냥 넣어갖고 그냥 대충 넣는다. 근데 이게 깨질 수도 있는 제품이고 아니면 뭐 찌그러질 수도 있는 제품인데 이걸 그냥 OPP 봉투에 넣어서 그냥 보내버린다. 어떻게 하겠어요? 갖고 그런 경우 있고 물론 옵션에서 뭐 추가하면 되는데 어느 곳은 말하지 않아도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그 재고 상품을 이렇게 발송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개당 뭐 얼마 몇백 원 받는다고 이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차라리 받을 거 처음부터 받는다고 깨끗하게 딱 해놓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제가 요번에 한번 이렇게 받았어요. 제품 하나를. 어떤 식으로 오나. 그랬더니 종이 박스도 새 거예요. 새 거 종이 박스에다가 하나를 딱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그 검은색 뽁뽁이 이제 그 포장 봉투 있잖아요. 그걸 또 한 번 이렇게 또 감쌌더라고요. 뽁뽁이 그 추가 옵션을 안 했음에도. 그러니까 엄청 깨끗하게 해갖고 아 받는 사람도 아 해외에서 이렇게 오는데 새 박스에 뽁뽁이 이렇게 OPP 뽁뽁이 이렇게 택배 봉투에다 해갖고 한 번 더 이렇게 감싸서 오는구나 하면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그런 배대지도 있어요. 그리고 배대지도 한번 내가 물건 몇 번 이렇게 배대지별로 받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서 하면은 고객한테 나중에 상담 같은 거 말할 때도 그렇고 좋죠. 하고 저는 무조건 비싸다고 나쁘다고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러 개 상품 처리 여부. 보통 10개 이렇게 주문하면은 운송장 번호 하나 찍어서 보내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뭐 이렇게 운송장은 하나인데 갈기갈기 고객도 10명으로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운송장 번호 해갖고 하나하나 하면은 하나하나 다 분류 거기서 해줘갖고 나눠서 해주는 곳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배대지는 그 작업 못 해드립니다 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경우 좀 답답한 경우가 많죠. 이미 물건은 도착했는데 막 그런 경우. 초반에 몰랐죠. 그거를 그렇게 나눠서 해주는 걸 안 해주는 건지. 다 되는 줄 알았죠. 되는 업체를 쓰다가. 아무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도 문의사항 할 때 배대지들 여러 거 전화로 이렇게 문의하거나 이메일로 문의할 때 이런 거 다 하세요. 그다음에 사업자 통관 부분이 있어요. 사업자 통관 부분도 CBM 요즘이라고 써놨네. 요금이라고 해야 되는데 CBM 요금이 있는데 CBM당 요금 뭐 몇만 원 해갖고 뭐 저렴하거나 보통인 곳 있고 비싼 거 있어요. 근데 저렴하면서 뭐 다른 추가 요금 없이 저렴하면 정말 좋겠죠. 근데 대부분 너무 저렴한 곳은 부가 비용을 추가로 받더라고요. 물론 저렴하다고 해도 관세사비, 뭐 핸들링 비용 이런 거, 창고비 이런 건 다 나갑니다. 좋은 것도 나가요. 이 비용. 그러니까 뭐 CBM 요금이 다른 데보다 몇만 원이 비싸. 근데 비싸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비용이 다 포함된 비용이었어. 그러니까 포함된 비용으로 치면은 그 비싸다고 한 곳이 안 비싼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 이런 거 어떻게 되냐, 뭐 포함 핸들링 비용하고 뭐 창고 비용 뭐 이렇게 해서 얼마나 되냐, 뭐 창고 비용 거의 뭐 하루 요금 뭐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 창고 비용도 어떤 곳은 막 착같이 막 사이즈 막 칼같이 재갖고 막 뭐 크기나 뭐 그거에 따라서 많이 받는 것도 있어요. 엄청. 그 휴일 꼈을 때 뭐 휴일 낀 거 비용 막 하나하나 다 계산해갖고 정말 칼같이 받는 곳 있고 뭐 이렇게 그냥 뭐 하면은 그냥 하루 비용만 받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하고 뭐 시비행단 비용이 5만 5천 원이다 만약에. 아 싸죠. 근데 실제로 해봤더니 관세사 비용이 뭐 보통 2만 2천 원이나 3만 3천 원인데 관세사 비용을 5만 5천 원을 받아. 그리고 핸들링 비용도 다른 곳보다 더 많이 받아.
창고 비용도 받을 만큼 다 챙겨서 받아. 그러면 CBM당 비용이 55,000원이어도 싼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리고 CBM당 비용이 뭐 10만 원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이게 다 포함돼 있어. 물론 CBM당 비용이 뭐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물론 그 CBM 크기에 따라 내 상품 어떻게 될지도 계산은 해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이런 숨겨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갖고 이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하셔야 돼요. 사업자 통관으로 나중에 이제 잘 돼갖고 이제 사업자 통관을 할 때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일 벌리고 나서 막 비싸니 싸니 하지 말고 그 업체를 이용하기 전에 이런 걸 다 물어보세요. 그 원산지 작업 비용도 어느 곳은 그냥 기본 3,000원 받고 그 다음 추가하는 거는 되게 싸게 받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곳은 막 무조건 개당 200원, 막 300원, 뭐 어떤 곳은 500원까지도 뭐 받는 것도 있어요. 뭐 개수가 적으면 상관없는데 뭐 1,000개 그런 거 막 원산지 작업하면은 비싸겠죠? 그리고 어떤 곳은 막 몇 개 이상, 막 몇천 개 이상 되면은 개별 연락 주세요, 막 하고 연락하면 좀 이렇게 싸게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거 있고 CBM당 또 부피 작은 거 있잖아요. 아까 전에 저 위쪽에서 말한 거 CBM당 그 부피 작은 거는 또 그냥 일반 배송 구매된 상품처럼 아니 배송된 상품처럼 그 뭐라 하죠? 관세사비하고 창고비만 이렇게 받고 싸게 해서 해주는 경우 있어요. 핸들링 비용 이런 거 안 받고. 그리고 택배도 그냥 국내 택배 요금 그냥 포함해 갖고 그냥 한 번 내면 그냥 내 집까지 오게. 보통 CBM 당해 갖고 막 이제 크게 해서 오는 경우는 화물로 넘어가서 화물 요금을 따로 받죠. 그리고 어떤 곳은 부피가 작더라도 사업자로 하면은 무조건 화물로 해서 보내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안할 부분이에요. 그래갖고 사업자 통관 부분 보시면 되고 위험 부분 이제 있어요. 배대지도 뭐 이렇게 뭐 사업자 그럴듯하게 뭐 하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배대지로 상품들 보냈는데 잠적을 한 거야. 아니면 구매 대행 이제 하느라고 돈을 보냈는데 잠적했네. 이런 경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심지어 올 지난 겨울이죠. 지난 겨울에 유명한 배대지 있어요. 그곳에서도 뭐 자기네들은 사고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뭐 잠적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아무튼 무슨 뭐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사고인 것 같아. 뭐 그래갖고 막 좀 문제가 있었던 경우 있어요. 그래갖고 막 무슨 뭐 다른 배대지들로 막 물건 막 다시 막 바꿔서 막 보내고 막 새로 보내고 막 그리고 그거 일 처리하는 것도 뭐 처음에는 뭐 보상해 준다고 했다가 뭐 보상 안 해주기로 했습니다. 막 그냥 막 배째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배대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는 시절이 호시절일 땐 뭐 어떤 데도 좋죠. 주식시장도 그렇잖아요. 다 빨간 불장일 때는 다 좋은 것 같은데 바닥에 떨어지거나 위험상에 처했을 때 그 배대지가 어떻게 일을 처리해서 해결해 나가는 거를 보면은 그 배대지를 믿고 써도 되겠다 그런 걸 알죠. 그리고 그 처리하는 걸 보고 그래 이 정도는 감안하고 그냥 쓰자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수산시장 옛날에 가면은 이렇게 무게 재면은 이렇게 손으로 약간 이렇게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대지도 무게 장난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너무 심하다 보면은 매번 똑같은 박스 해갖고 하는데 요금이 매번 달라. 그런 업체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다가 하면은 이제 손절해야죠. 뭐 그렇다고 예, 뭐 언쟁 높여가면 싸우는 것도 이제 귀찮더라고요. 그렇게 영업하는 거 굳이 상대하면서 막 그런 거 하고 싶지도 않고 하고 사고 발생 시에 배대지 대응도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아요. 특히 요번에 뭐 그 우한에서 사고 발생 처음에 이제 중국에서 됐을 때 있잖아요. 그때 막 교통 통제하고 뭐 고속도로도 통제하고 그때 엄청 났었죠. 지난 겨울에. 그때 뭐 해갖고 뭐 며칠부터
배송 뭐 이렇게 작업해서 가능합니다 해갖고 했는데 말 수시로 바뀌는 거인데 수시로 바뀌는 것도 중국 정부 지침이 수시로 바뀌어갖고 그게 바뀌는 것도 있지만은 배대지 업체 사정으로 바뀌는 게 있어요. 근데 어떤 배대지들은 그게 바뀌면 미리 며칠 전에 공지를 해주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단톡방이고 뭐고 이렇게 보면은 공지를 미리 해주거나 아니면 공지사항란에 공지를 이렇게 해주는 곳이 있는데 그걸 그 당일날 닥쳐서 해주는 그 공지를 올리는 배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10일부터 발송이 이제 가능합니다. 작업해갖고 했는데 중국 정부에서 뭐 20일로 격리기간 뭐 통제기간 늘린다고 한 거, 봉쇄기간 늘린다고 했으면은 10일에서 20일이면 11일 연장이 된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럼 10일이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고객 이제 뭐 이렇게 지연됩니다 했는데 10일이 더 연기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연기됐다고 하는 거를 그 전에 10일 되기 전에 한 7일쯤에 미리 공지를 해주는 곳이 있고 10일 날 그것도 막 11시, 12시, 낮 11시, 12시가 돼야 공지를 해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고 같은 업체가 또 배대지 이름만 다르게 해갖고 문어발로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음식 배달 어플 같은 거 쓰다 보면 가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 그 음식 하는 곳은 똑같은데 상호명만 달라요. 심지어 가격도 달라. 똑같은 건데. 같은 뭐 제육볶음, 뭐 제육덮밥인데 어떤 곳은 막 7,000원인 같은 그건데도 같은 업체인데 주소지도 같아. 근데 사업자만 이제 거기다 중복으로 냈겠죠. 그렇게 하는데 다 같은데 요금이 다 달라. 그렇게 해갖고 같은 업체가 포워딩 뭐 그런 업체도 다 똑같이 쓰면서 이름만 다르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여러 곳 쓴다고 해도 어차피 한 업체였다. 그러면 뭐 여러 곳 쓰는 의미는 없죠. 그러니까 일단 한번 써보세요. 저도 지금도 써보면서 혹시 이렇게 뭐 할 수 있으니까 새롭게 뭐 하는 곳이나 뭐 이렇게 누구 통해서 뭐 여기 배대지 괜찮더라 말 나오면 한 번씩 이렇게 써보면서 이렇게 해보는 경우 있어요. 속도 어느 정도 나오나. 써보면서 하는 거 있고 또 유명한 뭐 비즈니스 채널 뭐 유튜버가 뭐 추천해준 거 뭐 그런 거 있어요. 물론 거기서 하는데 쓰는 것도 있는데 저는 두 곳은 손절했어요. 아니다 싶어갖고.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해서 이렇게 뜰 때는 열심히 하는데 이제 고객 어느 정도 어장 이제 가뒀다 생각하니까 이제 좀 별론 거죠. 그리고 이제 좀 편법 막 뭐라고 하죠? 편법이 아니고 막 이제 무게 이렇게 눌러갖고 더 나가게 한다거나 그런 업체가 좀 있어가지고 두 곳은 손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 곳을 써보면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잘 고려해서 배대지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대지 사용할 때 생각하고 고려할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찍어봤고요. 영상을 찍어봤고 아우 지금 보니까 녹화 시간이 30분이 넘었네요. 33분 막 지나가고 있는데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